자, 따뜻한 말과 TMI 끝. 자, 이제 2단원 들어가겠습니다. 자, 2단원은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미분이라는 걸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크게 첫 번째로는 이제 미분계수와 도함수라는 걸 배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본격적인 도함수를 활용을 하고, 그리고 그 도함수의 활용이 1, 2, 3로 나눠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도함수 활용이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미분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단원은 미분계수와 도함수로서 우리가 이제 공부한 그 미분을 위한 준비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함수의 수렴과 발산을 배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이 미분이라는 게 미분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미분을 통해서 우리가 육안으로 바로 그릴 수 없는 함수들을 그리고 싶은 게 미분의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이 수학에서 복잡한 함수를 미분을 이용하여 그 그래프의 특징들을 확인하여 그 그래프를 멋스럽게 그려내는 거예요. 이게 미분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근데 그거를 위한 도구를 이제 배우는데, 어떤 도구를 배우냐면 방금 말한 그 특징을 기울기라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기울기라는 걸 통해서 미분을 위한 도구를 하고, 나중에는 그 기울기를 활용해 가지고 복잡한 함수들을 이제 그려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배우는 건 기울기에 대해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그 기울기는 기울기라고 등장이 안 하고요. 이름이 조금 바뀌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뭐냐면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가 결국 기울기입니다. 근데 너네가 자, 이렇게 얘기해보자. 기울기 같은 경우를 구할 때, 기울기를 구할 때 점이 몇 개가 필요하죠? 2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기울기라고 그냥 안 쓰고 두 점 사이의 기울기라고 할게요. 근데 그냥 기울기라고 얘기하면 되지, 왜 평균 변화율이라는 걸 이제 배우냐, 왜 평균 변화율이라는 이름 하에 배우냐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미분의 목적이 복잡한 이제 함수들을 그려내는 게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복잡한 함수들을 그려낼 때 이제 뭘 확인하면서 그리냐면은, 이렇게 생긴 선이 있어, 예를 들어. 근데 얘가 요 점에서 여기까지 움직였대. 그럼 이 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일 때, 그때 만약에 빠르게 움직였어. 그럼 빠르게 움직였다는 것은, 빠르게 움직였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다. 급하게 움직였다라고 할게. 그럼 급하게 움직였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쭉 올라갔다 소리인 거거든. 천천히 움직였다라는 건 천천히가 아니라 완만하게 움직였다는 건 뭐냐면 낮게 이렇게 움직였다는 의미거든. 그럼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이 점이 여기까지 이동할 때,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속도를 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일 때 급하게 움직였으면 빠르게 가고, 여기서 완만하게 생겼으면 천천히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대충 이런 느낌으로. 근데 그거를 이제 처음에 얘기할 때는 이 점이 여기까지 움직였을 때의 이 변화율에 대해서 고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평균 변화율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결국 정의하고 보니까 얘랑 똑같다는 거야. 그럼 정리할게 다시.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은 결국 평균 변화율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내리고 뭔가를 하다 보니까 결론이 내려진 게 결국 얘랑 같은 말이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걸 위해서 잠깐 용어를 하나 배울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증분이라고 돼 있죠. 예, 증분이 뭐냐면 그냥 쉽게 생각해서 증가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증가량. 설명 보면은 fx에서 x의 값이 a에서 b까지 변할 때 y 값은 f에서 fb까지 변한다. 자, 이 문장 이해됩니까? x가 a에서 b까지 변해요. 그럼 그때 y 값은 x를 대입해서 y 값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결국 y 값은 f에서 fb까지 변하겠지. 그럼 그랬을 때 x의 값은 x의 값의 변화량 b 빼기 a를 이때 x에 뭐라고 하겠대요? 증분이라고 하겠대요. 근데 결국 너네가 b 빼기 a라는 게 뭐예요? x 증가량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옛날에.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이야. 증가량이나 증분이나. 그리고 y 값의 변화량, 즉 fb 빼기 fa를 y의 증가량, y의 증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기호로 이건 너네한테 1학년 때부터 얘기했었죠. 델타 x, 델타 y. 이게 x 증가량, y 증가량. 과학 배웠으면은 이제는 익숙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라는 거. 근데 지금 y 증가량이라고 해놓고 fb 빼기 fa라고 해놓고, 자, 여기 능하고 식 하나가 더해 돼 있죠. 자, 이거 만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어떻게 만든 거냐면 a를 이항을 시켜요. 그럼 b는 a 더하기 델타 x라고 쓸 수 있는 거 이해됩니까? b 대신에 대입한 겁니다. 어려운 작업 아니라는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 뭐 참고적으로 델타는 맨 앞에 철자가 뭐겠어요? d겠죠? 그래서 디퍼런스 첫 글자 d 해가지고 이제 차이란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가량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델타라고 읽고요. 그래서 증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증분은 증가량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용어는 끝났으니까 자, 본격적인 평균 변화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평균 변화율이란, 자, 보면 y는 fx에서 x의 값이 a에서 b까지 변할 때 x의 증분에 대한 y의 비율, y의 증분, 델타 y의 비율, 이게 평균 변화율의 정의예요. 델타 x에 대한 델타 y의 비율, 이게 평균 변화율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너네가 알고 있으면 좋은 거 하나 얘기해 줄게요. 자, a에 대한 b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거를 너네가 수식으로 표현하면은 분수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a는 b의 k배이다. 이거 옛날부터 많이 들었었죠. a는 b의 k배이다라고 하면은 a는 bk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들다시피 a에 대한 b라고 하게 되면은 얘에 대해서 b를 쳐다보는 거거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분수로 a분의 b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a에 대해서, 그러니까 a라는 거 속에서 b라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b가 차지하는 비율 같은 거. 그래서 이 앞에 나와 있는 게 분모고 이 뒤에 나와 있는 게 분자입니다. 참고로 영어 공부할 때도 도움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평균 변화율의 정의가 뭐였어요? 델타 x에 대한 델타 y의 비율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정의가 된다는 거예요, 평균 변화율. 약속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이 델타 x가 결국 x 증가량이고 결국 얘가 y 증가량인 거잖아. 그럼 a부터 b까지 변할 때 x 증가량은 b 빼기 a인 거 당연히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해왔으니까 어렵지 않을 거고, 그리고 y 증가량 fb 빼기 fa인 것도 어렵지 않을 거고, 이렇게 체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는이라고 돼 있는 거는 아까 b를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은 a 더하기 델타 x로 표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게 대입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x 증가량이니까 델타 x로 바꾼 거죠. 그래서 뭐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평균 변화율의 정의 당연히 이 암기하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이 식 또한 당연히 암기하고 있어야겠죠. 근데 결국 이 식을 뜯어보면 뭐예요?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기울기죠.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랑 같은 거구나, 같은 개념이구나 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평균 변화율, 자, 이거 식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얘기할 거는 자, 이제 미분계수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할 건데 이 미분계수는 뜻부터 적으면 한 점에서의 기울기입니다. 한 점에서의 기울기입니다. 자, 뭐냐면 자,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어요. 자, A와 B 사이에 평균 변화율을 알아보래요. 그러니까 이거야. A에서 B까지 변할 때 X가 이만큼 증가하면 Y는 얼마나 증가해? 이게 평균 변화율인 거거든. 그럼 그거를 이제 기울기로서 체크하면은 이런 식으로 체크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근데 이게 얘를 가지고 이제 이 그래프의 특징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얘에 대한 오차가 발생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빨간색 선으로 이렇게 체크했잖아. 그럼 얘가 A에서 B까지 변할 때는 이만큼의 비율로 변해 라고 하는 게 평균 변화율인 거거든. 근데 얘는 평균적으로 이만큼 변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평균 변화율이라는 말 자체가 평균적으로 여기서 B까지 갈 때 이만큼 변해야.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얘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좀 더 정확한 값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온 게 미분계수야. 두 점으로 적으면 두 점으로 하니까 어때요? 여기에 대한 오차가 나오잖아요. 얘가 이만큼 변한다 했을 때 이건 아닌데? 뭐 이러면서 이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나온 게 미분계수거든. 그래서 그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A나 B 둘 중 하나 상관없습니다. 이 점을 B라고 할게요. A에 한없씩 가깝게 보내는 거예요. 그럼 하나없씩 가깝게 보내면 대충 한 이쯤으로 왔을 때 이때 기울기를 구하면 이렇게 파란색처럼 형성이 되겠지. 그럼 아까 빨간색으로 체크했을 때 어때? 이만큼에 대한 설명이 안 됐잖아. 그러니까 이 빨간색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요 점이 여기까지 갔을 때 이만큼의 비율 변화했어.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즉 얘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거 B를 이쪽으로 가깝게 보내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까보다 오차가 줄었죠. 이만큼에 대해서 얘기 못하던 걸 이만큼에 대해서만 얘기 못하게 되는 거잖아. 그치? 여전히 오차가 있지만 좀 더 가깝게 보내볼까? 그럼 A랑 B를 이으면 이렇게 되겠지. 그럼 뭐 살짝 이렇게 아래로 가긴 하지만 살짝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럼 아까보다 어때요? 이만큼 얘기 못하던 걸 이만큼만 얘기를 못하게 되지. 즉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야? B에서 A로 하나씩 계속 가깝게 보낼수록 얘기할 수 없었던 영역의 범위가 줄어들게 되지. 그럼 이거를 정말로 B가 A에 정말로 가깝게 보내본 거예요. 그럼 지금 몇 개처럼 보이죠? 한 점처럼 보이죠. 그치? 그럼 그때 기울기를 구하면 이런 식으로 구해지겠지. 근데 마찬가지야. 이 안에는 이게 B가 A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이게 한 점처럼 보이는 거지 약간의 틈은 있거든. 약간의 틈은 있어. 근데 그 약간의 틈이지만 내가 이걸 하나씩 가깝게 보내가지고 한 점처럼 보이게 만든다면 이 아래쪽에 있던 오차가 거의 보이지 않겠죠. 즉 정확한 값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차의 범위가 없는 상태로.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의 문제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한다고 쳤을 때 요거에 대한 설명할 수 없는 거야. 지금 내가 설명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뭐 좀 디테일하게 너무 깊어져가지고 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다라고만 그냥 받아들여 주세요. 근데 이거를 B를 A에 하나씩 가깝게 하니까 그 얘기할 수 없는 범위가 줄어드는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뭐예요?
계속 가깝게 하면은 그 얘기할 수 없는 범위가 계속 줄어들 거고 한없이 가깝게 보내면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겠죠. 이게 미분계수의 원래 생긴 그 의도예요.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근데 어떤 오차인지에 대해서는 그것까지는 얘기하지 맙시다. 알지? 그게 나중에 활용되는 게 정적분이라는 단원에서 쓰입니다. 물론 그건 미적분에서 배웁니다. 이런 비슷한 느낌으로 배워요. 그래서 결국 이 기울기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미분계수라는 것도. 근데 결국 기울기를 보니까 평균 변화율은 2점에서 나오는 거였지. 근데 한없이 가깝게 하면 몇 개 점처럼 보인다는 거야? 한 점처럼 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한 점에서의 기울기라고. 다시 정리할게. 그냥 너네가 좀 받아들이자는 의미. 이게 왜 나왔는지는 그래도 한 설명해주고 싶더라고. 사실 설명 안 해도 되거든? 외워! 이러면 돼, 사실. 근데 조금이라도 뭔가 왜 나오게 됐는지 이걸 조금 설명해주고 싶어가지고 방금까지 설명했고, 너네가 기억할 거 딱 2개밖에 없어요. 평균 변화율은 2점에서의 기울기인 거고요. 미분계수는 한 점에서의 기울기인 거예요. 너네 공부 용도는 이게 끝이에요. 앞에 얘기한 거 다 몰라도 됩니다. 까먹어도 돼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결국 평균 변화율에서 미분계수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 그럼 평균 변화율에서 미분계수로 바뀔 때 어떤 행동을 했어? B를 A에 한없이 가깝게 보냈지. 즉, 극한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즉, 요 식에서 B를 A에 한없이 가깝게 보낸다라는 쓰지마. 극한식만 추가가 된 거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B가 A로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니까 B는 변해 안 변해? 계속? 한없이 가깝게 보내니까 변하겠지. 그럼 B는 이제 상수가 아니라 변수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B라고 안 쓰고 X라고 쓰는 거야. 그 식이 어디였어? 요거야. 아까 처음에. 이게 원래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가 평균 변화율이잖아. 근데 이제 이 B를 A에 한없이 가깝게 보낼 거니까 이 B는 변수 역할을 하기 때문에 X로 적히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또한 우리 평균 변화율 식이 2개가 있었죠. 하나는 지금 얘기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하나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아까 하나가 뭐였냐면 델타 X분의 F A 플러스 델타 X 빼기 FA 요 식이었잖아요. 그리고 델타 X의 이름이 뭐였지? X? 증분. X? 증가량이었지. 델타 X가. 근데 봐봐. A랑 B가 있었어요. 근데 이 B를 A에 한없이 가깝게 보냈어요. 그럼 B 빼기 A가 X 증가량이잖아. 그럼 이 X 증가량은 계속 어떻게 되고 있어? 커도 돼가죠. 작아지고 있는 거 확인되지. 그럼 내가 B를 A에 한없이 가깝게 보낸다면 이 증가량은 몇에 가까워지겠어요? 0에 가까워지겠죠. 건영 괜찮니? 그치?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극한을 이제 마찬가지로 쓸 건데 그때는 증가량이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계수식은 이렇게 2개가 존재해요. 당연히 둘 다 암기해줘야 됩니다. 아까 말했죠? 미분 들어오면 암기할 게 조금 생긴다고. 그게 얘입니다. 처음. 중요도 없어요. 둘 다 많이 써요. 둘 다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단 여기 델타 X가 쓰기가 좀 귀찮잖아.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많이 쓰냐면 없어. 자, 그래서 여기다가 대충 너네가 수정하자. 델타 X라고 안 합니다. 네, 뭐라고 하냐면 H로 씁니다. H로 씁니다. X를 처리하고 H로 써요. 그래도 돼요. 너네가 보기 편한 대로 뭐 화이트하고 H를 해도 되고요. 네, 아니면 그냥 H, 여기다 이렇게 H 덧붙여도 되고요. 아니면 찍찍 쓰고 H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H가 델타 X라는 것만 살포시 위에 적어주시면 되겠죠. 델타 X라고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H로 씁니다. 근데 이것도 썰이 있어요.
얘를 h로 쓴다는 것은 h가 x 증가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h 맨 앞에 철자 떼가지고 h 한 거 같잖아. 왜냐 맨날 수학이 그거잖아. 뜻 나오면 맨 앞에 철자 가지고 만들잖아 맨날. 근데 이 h는요 팩트 체크를 해봤거든요. 나도 궁금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대요. 우리가 배우는 수학 중에서 유일하게 아무런 의미 없는 게 h. 그럼 왜 수많은 문자들 중에서 h를 선택하게 됐냐면 옛날에 어떤 수학자가 있었어요. 그 이름 기억이 안 납니다. 어려워가지고. 그 수학자가 이 미분계수에 대해서 논문을 발표하려고 했는데 그냥 h로 썼대. 그게 현재까지 이어진 거야. 쳐봐 진짜야. 이건 진짜 팩트. 이건 MSG 없어. 그냥 h를 하신 거야. 의미 없어요. 뭐 헤이트, 뭐 하이 이런 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의미가 없다. 막간의 TMI. 뭐 이게 문제 안 나옵니다. 그래서 미분 계수는 이렇게 두 가지의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거를 이제 앞으로 줄여서 F'A라고 줄여버려서 씁니다. 이렇게. 다시 이 두 식은 같은 건데 이걸 계속 주구장창 쓰기 귀찮으니까 F'A라고 쓰겠다는 거예요. 왜 F'A라고 쓰게 됐냐면 우리 아까 평균 변화율을 할 때는 평균 변화율을 한 문자로 표현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고 그냥 식으로 계속 얘기하죠. B 빼기 A분의 F, B 빼기 FA. 델타 X분의 F A 플러스 델타 X 빼기 FA.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은 그걸 줄이는 식이 없어요. 근데 미분계수는 줄여서 F'A로 표현을 하겠다고 했잖아, 지금. 왜 그게 된 거냐면 평균 변화율은 문자가 기본적으로 숫자가 몇 개가 필요하죠? 2개가 필요하죠. 2점 차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 2개의 숫자를 가지고 F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야. F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미분계수는 한 개만 필요하잖아요. 한 점에서의 기울기라고 했으니까 한 개만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는 저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배우는 얘가 도함수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 이 미분계수에 대한 함수를 우리가 이제 배워요. 도함수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F로 표현을 한 거예요. 다시 요약하면은 F'A라고 쓰는 이유가 나중에 우리가 이 미분계수에 대한 함수를 배우기 때문이야. 그 함수가 도함수야. 여기까지 됐습니까? 괜찮죠? 자, 그래서 이 F'A는 너네가 앞으로 어떻게 읽으면 되는 거냐면 이 F'A는 X가 A일 때 X가 A일 때 한 점에서의 기울기라고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X가 A일 때 한 점에서의 기울기를 F'A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얘는 상수일까 함수일까? 얘는 X가 A일 때 그 딱 지점 얘기하는 거니까. 함수일까 상수일까? 상수가 나오겠죠. 상수. 그래서 얘는 상수입니다. 근데 이거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그림 그릴게요. 그림으로 하게 된다면 결국 표현했을 때 X는 A에서 한 점에서의 기울기니까 이렇게 생긴 거거든? 그럼 너네가 이 기울기를 선으로 이제 해석을 했을 때 이 선이 무슨 선처럼 보여? 접선처럼 보이지. 그래서 한 점에서의 기울기라고 안 하고 접선의 기울기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건영 괜찮냐? 처음이라. 네.
그래서 위에 한 점에서의 기울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접선의 기울기라고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이고 순간 그 미분계수가 있을 때 왜 평균 변화율 말고 미분계수라는 게 나왔냐면은 평균 변화율에서는 아무튼 뭔가에 대한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이었던 거야. 그 오차를 없애려고 만든 게 미분계수야. 그래서 평균 변화율은 이제 두 점에서의 기울기고 그 두 점에서의 기울기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B랑 A 중에서 하나를 하나 없이 가깝게 보낸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미분계수고 그게 결국 한 점처럼 보이니까 접선의 기울기다. 요약하면 이게 끝입니다. 단 식은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 못하면 큰일 나요. 정말로 큰일 납니다. 암기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예제를 한번 보려고 했는데 예제가 없으니까요. 자, 요거 약간 얘기합시다. 자, 미분 계수에 기하적 의미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기하적 의미가 뭐냐면요. 요거예요. 그림으로 그렸을 때. 무슨 기울기라는 거야? 그림을 그렸을 때 이게 무슨 기울기예요? 아까 선생님이 이거 무슨 선이랬냐? 접선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로 기하적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함수 y는 fx에 x는 a에서 미분계수인 f'a는 곡선 y는 fx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같다. 이게 기하적 의미라는 거예요. 그림으로 해석했을 때. 됐니? 그래서 이런 것도 개념 플러스에서 한번 쭉 읽어봐요. 선생님 뭐 읽어줄 시간은 없으니까요. 도움이 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도 천천히 하면서. 자, 그래서 유형 하나만 하고 또 선생님 오늘 주저리 많이 떠들었으니까 조금 쉬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봐보자. 자, 1번 보면요. 함수 fx가 있고요. fx씩 줬어요. 자, 그리고 x의 값이 2에서 a까지 변한답니다. 2에서 a까지 변하는 거예요. 그때 평균 변화율이 4일 때 a 값 구하라고 돼 있죠. 네, 그럼 이거는 두 점 사이 기울기 구하라는 소리인 겁니다. 자, 근데 a가 뭐 이보다 크다라고 했고요. 아이고야. 자, 그러면은 평균 변화율씩 바로 만들면 돼요. 2에서 a까지니까 x가 2에서 a까지면은 x 증가량이 몇이겠어요? a-2로 쓰든 2 빼기 a로 쓰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분자는 fa 빼기 f2라고 딱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이거를 이제 대입해서 풀면 됩니다. 그럼 분자는 a 대입하면 a제곱 빼기 a가 되고 2 대입하면 빼기 2가 되겠죠. 뭐 어려운 거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은. 자, 그럼 약분하면은 a 플러스 1 나온다는 거 확인 바로 될 겁니다. 뭐 인수분해도 안산 될 거고요. 자, 근데 이 평균 변화율이 4라고 했으니까 a 값은 3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평균 변화율은 두 점 사이 기울기를 구해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좀 이거를 이 정도까지 얘기할 필요 있나 싶긴 한데 근데 요거를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이 소리예요. 2,f2와 a,fa 사이의 기울기가 4라는 뜻으로도 해석하시면 됩니다. 2,f2와 a,fa 사이의 기울기가 4라고 해석하셔도 됩니다. 쓴 이유가 저거 2,f2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서. 자, 됐죠? 여기까지. 자, 가로 2번 가볼게요. 자, 함수 fx, 자, x제곱 마이너스 1에 대해서 x값이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 구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설계 끊어주시면 좋겠죠. 자, 그거랑 자, 얘는 지금 두 점을 얘기한 거라고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쭉 보니까 저기 미분계수라고 돼 있거든. 근데 보니까 하나밖에 안 나와 있죠. 이게 평균 변화율은 두 점에서의 교육이, 미분계수는 한 점에서의 교육이 라는 뜻입니다. 아무튼 그게 서로 같답니다. 그때 상수 A 값을 구하래요. 답은 1입니다. 멋있죠? 개쩔죠? 나중에 알려줄 거예요. 자, 평균 변화율부터 구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변하는 거니까 x 증가량은 3 빼기 마이너스 1에서 4라고 바로 합시다. 그리고 분자는 f3 빼기 f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계산하면은 3 대입하면은 8이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이니까 평균 변화율은 일단 2가 나옵니다. 그치? 자, 그리고 자, 여기 체크할게요. 이제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라는 게 한 식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f'a란 뜻입니다. f'a 구하라는 소리인 겁니다.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는 f'a 구하라는 거랑 같은 말입니다. f'a랑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같다라고 했으니까 바로 는 처리할게요. 자, 그럼 x는 a에서의 미분계수식 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냐면 아까 쌤이 계속 막 주저리 얘기했잖아.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면서 A랑 B가 있을 때 B를 A에 하나씩 가깝게 보내는 거라고 했었고, 그리고 이 B를 A에 하나씩 가깝게 보냄으로써 이 B가 변수로 바뀐다고 했었으니까 X가 A에 하나씩 가까워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X는 A에서의 기울기를 구하라는 거니까 어딘가에 X가 있었던 거야. 그거를 A 쪽으로 하나씩 가깝게 보낼 때마다 기울기를 계속 만드는 거야. 그랬더니 한 점처럼 보이는 기울기를 구해라, 이 소리인 겁니다. 그래서 식이 리미트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치? 그리고 여기다가 뭘 쓰면 되는 거야? 그때의 평균 변화율식, 즉 기울기식을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x 빼기 a 분의 fx 빼기 fa를 쓰면 되겠죠. 자, 그럼 계산하면은 자, fx 저거고 a 는 거 빼면은 x 제곱 빼기 a 제곱이 됩니다. 자, 중요한 사실, 분모 어디로 갑니까? 분자 어디로 갑니까? 미분 계수는 0분의 0꼴씩 나옵니다. 쌤이 아까 앞에 했던 말 조금이라도 이해했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거든요. 자, 요걸 이렇게 가깝게 보낸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x 증가량이 0에 가깝다고 했잖아. 전 당연히 분모가 0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 의미예요. 그럼 약분하면은 x 플러스 a가 될 거고, 원형 지워졌으니까 대입하면 2a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2a가 뚜 보면 2랑 같은 거니까 a가 1이 나오겠죠. 2a가 2잖아, 저기 하면. 자, 쌤이 뭐 말을 되게 많이 하긴 했지만 마지막으로 앞에 첫 페이지에서 얘기한 걸 다시 정리하면 이겁니다. 평균 변화율은 몇 개 점에서의 교육이라고요? 2점 사이의 교육이. 미분계수는 한 점에서의 교육이. 그리고 내가 언급은 안 했는데 미분계수를 다른 말로 순간 변화율이라고도 부릅니다. 네. 그냥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미분계수를 기하적으로 표현하면 무슨 기울기다? 접선의 기울기다. 끝입니다. 그리고 식 외워, 이거예요. 네. 자, 조금 쉬었다가 필수제 2번부터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 배운 건 3개야. 평균 변화율, 미분계수, 미분계수의 기하적 의미.
평균 변화율은 두 점 사이 기울기, 미분계수는 한 점에서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F'A. F'A는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기하저금이 접선의 기울기, 접선.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 식은 암기해라. 자, 그럼 이제 보면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서, 자 여기 지금 미분 가능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지금은 이걸 볼 필요 없는 말입니다. 뒤쪽에 바로 나옵니다. 자, fx에 대해서 f'a가 1이라고 현재 돼 있죠. 자, 그랬을 때 다음 극한값을 구하라고 돼 있지. 그럼 얘를 딱 쳐다보면 지금 h로 돼 있는 거 확인돼 있죠. 자, 아까도 말했다시피 델타 x라고 안 나옵니다. h라고 나옵니다. 그럼 h가 우리한테 x 증가량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근데 우리 아까 식 생각해보면 f'a라는 게 결국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빼기 fa였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여기서 x 증가량은 누구야? 여기서 x 증가량은 어떤 문자인 거야? h인 거지. 근데 얘를 보면은 지금 h 있는 건 좋은데 h 앞에 누가 있어? 4가 있지. 그럼 여기서는 증가량이 h인 거고 여기서는 x 증가량이 4h인 거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럼 우리는 이거를 f'a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즉 여기서 다루는 유형이 뭐냐면 결국 모양 맞추기 하는 거예요. 모양 맞추기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할게. 너네가 f'a라고 표현하고 싶으면요, 여기에 나와 있는 h랑 여기에 나와 있는 h가 서로 같아야 됩니다. 같아야지 f'a라고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적혀있는 a가 f'a로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지금 여기는 다르지. 그래서 맞춰줘야 돼. 그럼 어떻게 맞출 거냐면 분자를 분모로 맞추는 것보다 분모를 분자에 맞추는 게 더 쉬워. 왜냐면은 이 h는 4h는 f 안에 가둬져 있거든. 얘는 혼자 있고 덩그러니. 그래서 얘를 4h로 맞춰줄 거야. 그럼 얘한테 4를 곱하면 되겠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4를 곱했으면 다시 뭐 해줘야 돼요? 분자에 곱해줘야겠죠. 그러면 4h는 일단 같아요, 달라요? 같아졌죠? 근데 이 미분계수식 다시 보세요. 여기 h, 여기 h, 여기도 h. 이렇게 세 개가 짝꿍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4h, 여긴 4h, 여기는 h라고 돼 있지. 근데 봐봐, h가 지금 어디로 가? 0에 가까워지고 있지. 그럼 4h도 결국 그 4를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0에다가. 그럼 4h도 결국 몇에 가까워지겠어요? 0에 가까워지니까 이렇게 굳이 써도 상관없죠. 그쵸? 사실은 너네가 나중에 문제 풀 때는 여기를 신경 쓰진 않습니다. 그래도 처음이니까 신경 쓰자는 거죠. 그래서 4h 아예 다 똑같아졌죠. 비로소 모양이 맞춰진 거기 때문에 이 친구가 f'a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모양이 맞춰지면. 근데 f'a가 몇이라고 하자고 했네? 1이라고 하자고 했죠. 네, 그래서 여기 삥발이 4까지 껴서 답이 4가 되는 겁니다. 자, 함수의 극한에서도 모양 맞추기 했었죠. 자, 여기서도 모양 맞추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모양이면 얘로 바꿀 수 있어. 네, 그거에 초점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괄호 2번 봐볼게요. 자, 괄호 2번은요. 자, h니까 x 증가량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fa 플러스 h라고 돼 있고 빼기 fa 마이너스 h라고 돼 있단 말이야. 그럼 x 증가량이라고 돼 있긴 한데 얘가 지금
원래 우리가 배운 거의 토대로 따르면은 분자를 봤을 때 여기 F 안에 항이 몇 개 들어있어? 2개 들어있지. 여기 몇 개 들어있어? 하나 들어있지. 이렇게 2개, 1개 되거든. 그냥 모양 맞추기랑 관점에서만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근데 여기는 둘 다 몇 개네? 둘 다 2개인 거 확인이 되지. 그럼 얘는 애초에 항의 개수가 안 맞아가지고 미분 개수가 될 수도 없는 애예요. 근데 지금 부족한 게 뭐예요? 항이 몇 개짜리? 하나짜리. 정확히 얘기하면은 FA가 부족한 거죠 지금. 그래서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줄 거냐면 이번엔 풀마 FA를 해줄 겁니다. 필요하니까. 자,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해보면 지금 여기 항 2개짜리랑 항 하나짜리를 뭐 하죠? 빼고 있죠? 정말로 그냥 모양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그렇기에 여기서 마이너스 FA를 얘한테 줄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그거를 따로 먼저 쓸게요. 그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a 플러스 h 빼기 fa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럼 마이너스를 줬어요. 그럼 남아있는 거는 없으세요. 자, 마이너스를 줬죠. 그럼 남아있는 건 플러스죠. 그럼 플러스는 자연스럽게 이 두 번째 친구한테 갈 거거든. 근데 두 번째 친구 앞에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가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로 묶어서 쓸 거예요.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로 묶어서 쓰게 된다면 플러스였던 게 마이너스가 묶어졌으니까 마이너스 FA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확인됐죠? 자, 그러면 왼편부터 봅시다. 자, 이게 우리가 지금 외우고 있는 미분 계수라는 I입니다. 이거. 보면은 H 똑같고 여기 H까지 똑같죠? 그래서 얘는 F'A라고 바꿔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뒤에 있는 친구를 봅시다. 자, 뒤에 있는 친구는 뭔가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모양이. 왜냐면 여기 마이너스 H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는 H라고 돼 있고 여기도 H라고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H로 똑같이 맞춰줄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를 곱해줄 거고 마이너스를 다시 곱해줘야 되는 거니까 이 마이너스는 앞쪽에다가 곱해줍시다. 그럼 플러스가 된다는 게 확인이 되죠. 그러면 자, 마이너스 H 합격한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여전히 H로 돼 있죠? 근데 H가 0으로 가요.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H도 0으로 가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자연스럽게 맞춰주신다면 얘도 비로소 F'A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둘을 더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F'A가 되는 거고 F'A가 1이었으니까 답은 2가 된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뭘 요구하는 거냐면 미분 계수 똑바로 외우고 있어? 이거 물어보는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모양 맞추기. 잠깐만, 뒤쪽에 없구나.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매번 이렇게 풀면 귀찮거든. 그래서 워낙 이제 자주 나오는 유형이니까 뭐 이번 시험에 나옵니다. 100% 출제돼요, 이 유형은. 그래서 얘를 좀 공식화 시켜서 너네들이 조금 편하게 풀 수 있게끔 도와드릴게요. 자, 첫 번째 뭐냐면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다 문자 처리할게요. qh분의 f 플러스 ph 빼기 fa라고 하겠습니다.
자, 쌤이 지금부터 보라색으로 쓰는 건 필기하지 마세요. 보라색으로 쓰는 건. 자, 얘는 일단 모양이 안 맞죠? 추천해주세요. 모양이 안 맞죠? 여기가 지금 pH라고 돼 있고 여기 qH라고 돼 있잖아. 그래서 일단은 p를 이렇게 곱해줄 거예요. 그럼 pH 맞춰졌죠? p 곱한다고 상관없죠? 그러면 요렇게가 뭐로 바뀌는 거예요? F'A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남은 거 보니까 저기 Q 남아있고 저기 다시 곱해놓은 P 있죠. 그러면 Q분의 P F'A가 되겠지. 이제 검은색 글씨를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 자, 그럼 이거를 기계적으로 어떻게 빨리 하면 되냐? 예분의 2 하면 돼, 그냥. 그럼 끝납니다. 되게 빨리 할 수 있죠? 네, 괜찮냐? 오늘 처음인데? 응. 괜찮아? 응. 그럼 봐봐. 방금 이 문제 있죠? 답 4였는데. 자, 바로 보는 거예요. 여기 앞에 1이죠? 그럼 예분의 2 하면 뭐인 겁니까? 4가 되겠죠? 예, 그래서 4F'A가 되는 거예요. 이 A는 여기 A를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답이 바로 4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지? 자, 두 번째 공식은, 자, 이건 결론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RH 분의 F A 플러스 pH 빼기 F A 플러스 QH. 자, 이렇게 된 친구입니다. 자, 얘는 아까 그 공식 유도했, 아까 푸는 거 얘기했었죠. 풀마 FA 가지고 풀면 된다는 거. 풀마 FA 하는 거 까먹으면 안 됩니다. 너네가 안 쓰거든, 잘? 그러니까 처음 공부할 때만 좀 한번 해보세요, 연습 삼아서. 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 자, R, P, 빼기 Q.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R분의 P 빼기 Q를 읽어서, R분의 P 빼기 Q, F'A.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공식의 유도는 풀마 FA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풀마 FA를 통해서 아까 했던 괄호 2번에서 풀었던 방식 그대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공식 유도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연습 보면은 자,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게 1이고 그리고 여기는 1이고 여기도 -3이고 그럼 보면은 예분의 1 마이너스라는 되는 거예요. 그럼 2죠? 그래서 2F'A가 나오는 거고 답이 2가 나오는 거예요. 자, 시험 100% 나오는 유형이니까 자, 건영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몇 F'A인가요? 네, 맞아요. 아주 어색하죠, 이 공식들이다. 2분의 3 F'A가 됩니다. 예분의 2 하면 되죠. 건영아 얘는? 보면서 해도 돼, 처음이죠. 뭐요? 아이, 동구 아니랄까봐 다 얘기해. OF 프라임. O 뭐라고 다시? OF 프라임 A요. F 말고 F. F, F, F 아니, 잠깐만, F, F 아니, 라인 A요. 다시. OF 라인 A요. 아, 그렇지, 그렇게 하세요. 자, O, F 프라임 A까지가 나오는 겁니다. 건영 마지막.
4분의라고. 4분의 1 F 프라임 A. 그렇죠. 자, F 한글로 쓰는 거 좋아하니까 F 프라임 A라고 읽으면 틀려. 여기 몇이라 돼 있어, 그냥? 1이요. 그래서 4분의 1 F 프라임 1이라고 적어야 돼요. 여기가 A, 이게 A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문제가 F 프라임 A일 거라고 했잖아. 자, 오늘 마지막 유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사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긴 한데 아직 안 배운 말이어가지고 그냥 넘깁시다. 원래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 엄청 중요한 말이에요. 뒤지게 중요한 말입니다. 어쩔 수 없이 안 배웠어요 아직. 이거 바로 다음에 배워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괄호 2라고 돼 있으니까 얘도 모양 맞추기입니다 결국. 자, F1이 2라고 돼 있고 F'1이 6일 때 다음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자, 이번에는 자, H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미분계수 공식이 두 개였잖아. 평균 변화율이 두 개니까 미분계수도 두 개라고 했었고 그 중에서 우리가 H를 다룬 거야 방금까지. 근데 이제 그 뭐야 B 빼기 A분의 F1 빼기 FA 그 식을 이용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모양을 어떻게 맞춰줘야 되냐면요. 리미트 자, x가 a로 갈 때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가 f 프라임 a잖아. 그럼 얘는 맞출 때 x 빼기 a, x 빼기 a 이게 똑같아야 됩니다. x 빼기 a, x 빼기 a 저 순서가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이 a를 프라임으로 바꾸는 겁니다. 물론 나중엔 신경을 잘 안 쓰긴 하지만 그래도 체크 요것도 같아야 됩니다. 여기 A, 여기 A, 여기 A 같아야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봅시다. 자, 분자를 읽으면 x 빼기 1이죠. 근데 분모는 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돼 있지. 모양이 안 맞습니다. 그럼 x 빼기 1을 맞춰줄 수 있나? 되는 거예요. 왜냐? 얘 인수분해 되죠. 그럼 인수분해 하면은 이렇게 하면 되죠. 얘 인수분해 하면은 얘가 x 빼기 1 곱하기 x 플러스 1까지가 됩니다. 그죠? 그럼 여기에 x 빼기 1이 등장했죠. 그러면 여기 x 빼기 1이랑 분자에 있는 거랑 이렇게 모양이 맞춰지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1이라고 돼 있죠. 1 맞춰진 거 확인되죠. 그지? 그래서 이 친구가 f'1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친구 삥바리가 남아있죠. 그지? 그럼 얘는 1로 보내버리면 됩니다. 그럼 2에 가까워지겠지? 단 위치가 분모지? 그래서 곱하기 2분의 1. 그럼 f'1이 6이라고 했으니까 답은 3 하면 되겠죠. 얘를 빨리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지금 설명할 수가 없어서 아까처럼 공식화는 못 해드립니다. 나중에 이제 어떤 거 하나 알려줄 건데 그거 가지고 손쉽게 다 처리할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괄호 2번입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위치가 좀 이상하죠. 원래 F 쪽이 분자에 있어야 되잖아. 근데 얘가 지금 현재 분모의 위치에 있지. 그럼 이거를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 일단 우선 첫 번째로 얘를 분모로 내려버릴 겁니다. 그럼 분모로 내릴 때 어떻게 내리냐면 이거 은근 못하는 친구 있어 설명할게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어려운 거 전혀 아닙니다. 위아래로 x-1분의 1을 곱한 겁니다. 자, 괜찮니?
그럼 뭐야 이제? 분모 분자 맞춰줘. 그치? 자 그러면 이제 모양 맞추기 해봅시다. x 세제곱 빼기 1인 거 확인됩니까? 그러니까 분모도 x 세제곱 빼기 1이어야 됩니다. 그치? 근데 아까 1번은 뭐였어요? 인수분해를 통해서 이제 필요한 뺐죠. 근데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얘 가지고 뭘 할 수 있습니까 현재? 아니죠. 1학년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얘한테 뭔가를 곱해주면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겠죠. 곱셈 공식. 뭘 곱해주면 되냐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을 곱해주면 되겠지. 그리고 분모에 곱했으니까 분자에도 다시 곱해줘야겠죠.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가 모양이 맞춰질 겁니다.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f 프라임 1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얘는 그냥 1로 보내버리면 됩니다. 3이 나오겠죠. 자, 조금 시간 지났으니까 다시 갈게요. 이거 그냥 대입한다라고 얘기했는데 3 나오는 거 아닙니다. 3에 가까운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3f'1분의 1이 나오는 거여서 답이 18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문제 풀 때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약간의 추가 설명. 아까 H 할 때는 그렇게 여기 맞추시더니 지금 뭐 그런 얘기 안 하고 있죠. 그 얘기 잠깐 할게요. 자, 지금 여기 x 세제곱이랑 1이 돼 있죠. 그치? 그럼 여기를 맞출 때 어떻게 맞춰야 되냐면 x 세제곱이 1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아까 우리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 설명할 때 있죠. b가 a에 가까워진다라고 표현했잖아 쌤이. 그 b가 변수니까 x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변수가 지금 x의 x 세제곱이야. x 세제곱인 거지. 근데 x가 1에 가까워진대. 그럼 그걸 세제곱해봐. x 세제곱도 몇에 가까워지겠어? 1에 가까워지겠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x 세제곱이 1에 가까워진다라고 표현해도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모양은 맞춰집니다. 이게 사실 초반에 공부할 때는 잘 언급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면 이게 조금 거시기해서.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생각보다 많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체크하는 게. 그래서 설명했고요.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고. 자, 일단 금요일에는 어차피 뭐 우리 앞에서 했던 거를 가지고 심화 유형을 푸는 거기 때문에 뭐 얘를 복습한다고 뭐 그거 좋아할 게 없지만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아무리 못해도 미분계수 공식은 무조건 그냥 콕지름 튀어나올 정도로 외우셔야 됩니다. 얘는 답 없습니다.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이건 이해가 아니에요. 맞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